네,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네, 경기도의회 오늘 황세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O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입니다.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굿모닝 OBS는 처음이시던가요? 아니요,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비 올 때도 네. 오고 예. 밤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예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도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듣고 저희 또 지역에 밀접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건복지위원회 또 관련 전문가시니까 간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정치해야겠다. 간호사와 정치 네. 좀 이게 많진 결은 않으세요. 달라요. 그렇죠.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간호사랑 정치인이 딱 맞아요. 저는 일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사실 의정 활동하면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랑 정치인 하는 일이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환자랑 보호자를 돌볼 때랑 시민하고 이렇게 마주할 때랑 비슷한 포지션이 좀 있고 집행부를 만날 때랑 또 우리 직원들 뵀을 때랑 이래 또 이 포지션이 똑같고 예. 그리고 저희 간호사들도 사실은 토론회고 연구고 항상 학업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패러다임을 쫓아가야 돼서 공부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의정도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토론회면 포럼이면 계속 연구 자료를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 일할 때 이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계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안성병원에 간호사로 한 26년 근무를 좀 했어요. 근무하면서 저는 좀 약간 좀 근무 환경이랑 이런 복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노동조합의 이런 또 조합의 활동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로 좀 일하면서 지부장 이런 거. 그리고 12년부터 15년 내 4년간 또 지부장을 하게 됐어요. 예. 네, 또 4년간 이렇게 지부장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의료 노조가 갖고 있는 대정부 요구하는 정부에다 이렇게 제출하는 해마다 제출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뜻하지 않게 집회를 또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뭐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토요일마다 매번 강화문을 나갔단 말이에요. 예. 엄청 추웠어요. 사실 저희 집회 나갈 때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그런 시간을 안 다투고 가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 너무 추워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해마다 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들어주지가 않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제가 해서 작게나마 우리 노동자의 대변을 좀 해보자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 활동하시는 분이 각 분야에서 좀 많은 분야에서 나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 이야기들도 잘 전해주실 수 있고 맞아요. 또 대변할 수도 있고. 네네. 그 정치의 본연인 거죠. 그렇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그 의회에도 가고 도의회에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또 이게 보건의료나 이런 전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대변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딱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작년이니까 재작년이군요. 그 안성시 간호사협회 이사 역임하셨다고 네네, 맞아요. 합니다. 예, 그 의료복지와 관련된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월달에 보고할 때도 저희 의료인들이 복지가 맞냐라는 거를 좀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게 했는데 저희 간호사들도 의료인인데 저희는 의료복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랑 좀 같이 일을 하는 거고 저희 또 병원 현장에서 저희가 환자를 접할 때 최고의 약자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선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저희가 헌신과 봉사가 밑바탕이 돼야지만 간호 현장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복지랑 우리 복지랑 의료가 같은 맥락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을 위하고 또 네. 헌신하고 그쵸. 봉사하고 네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정치인으로서는 또 할 때 할 말을 또 하고
좀까지 맞서는 것도 좀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래요. 의료복지 좀 많이 생소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의료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복지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특히나 많이 겪었던 게 코로나 때 사실. 맞아요. 예, 엄청 났잖아요. 예. 힘들었어요. 예. 한번 뭐 그 당시에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우리 안성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도 예. 코로나 환자를 2년 5개월을 봤는데요. 저도 간호사로서 그 보호복을 입고 그렇죠. 곡을 써보셨어요? 곡을 쓰면 안 보여요 앞이 잘. 그리고 앵고 마스크는 습기가 차가지고 그쵸. 맞아요. 앵고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에 비해 이 압력이 있어서 그렇죠. 호흡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맞아요. 장갑을 3겹이나 꼈어요. 아유. 그냥 간염을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어쨌든 그걸 입고 딱 그 간염병동에 들어가면 예. 30분 만에 땀과 콧물이 번복이 됩니다. 여기 안쪽에서. 그러니까요. 예. 네. 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좀 힘들었었는데 저는 선배였고 우리 어린 후배들이 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했어. 우리 당신네들은 우리 역사에 한 기록에 남아 있을 거다. 네. 역사에 꼭 해서 기억을 해줄 거니 우리가 이거를 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했던 말이 그러니까요. 기억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사명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많은 분들 애써주셨습니다. 아니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도의원이십니다. 안성에 또 거주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무래도 비례대표지만 지역 문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안성에 요즘 가장 이슈되는 건 무슨 문제예요? 안성에 뭐 이슈되는 거 많아요. 뭐 도로, 교육 엄청 많은데요. 네. 저는 또 제가 관련 분야가 또 보건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의료 산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저 서울에가 근접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의과대학이 서울은 8곳이 있거든요. 예. 경기도는 몇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딱 3곳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3곳밖에 없고 거기에 의사 수를 배출하는 거는 120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의대가 증원이 되면서 예. 300명으로 되긴 했는데 그건 또 서울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예요. 네. 경기 세 곳은 어디예요? 경기 서구는 아주대, 아주대. 그리고 성균관대, 그 차의과대. 그렇죠. 40명씩 있다가 이번에 이제 120명씩 늘려주셔서 다 수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남부권으로 또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북부에는 또 의료 혜택 못 없죠. 받고 필수로도 예. 혜택을 못 받아요. 예. 근데 또 경기도 유일하게 있는 환경국립대학이 안성에 있어요. 음. 근데 국립대학에 또 의대가 없는 게 환경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환경국립대학에 예. 저는 이제 공공의대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 의대처럼 지역의 필수료랑 이 응급의료를 그리고 책임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대가 예. 예,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예. 2023년 10월부터 계속 그거를 계속 알려내고 있고 시민에서도 지금 5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랑 역할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 진짜 생각보다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예. 좋죠. 인구는 가장 많은 지자체인데 1,415만이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을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이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윤종건 국회의원님께서 교육부에 법안 발의가 돼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안성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같이 예.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뭐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의대 정원 사실 정원 지역이 이번에 훨씬 많이 됐잖아요. 수도권보다는. 네. 근데도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전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유로 체계를 좀 완전히 바꿔야 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 공공의대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지역에서 한 10년간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10년간은 필수료랑 이런 걸 담당할 수 있게 유로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말했듯이
의대만 많이 생기면 소용없어요. 똑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서울로 다 갈 거예요. 그쵸, 그쵸. 쏠림 현상으로. 예. 그럼 지역은 또 벼져 있고 공백이 생길 거예요. 예.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예. 그 25년도 이제 의대 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의대 지원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잖아요. 네. 그쵸. 오늘 아침에 얘기 예, 드렸어요. 나왔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이 문제에 저도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윤정부 시절에 2,000명을 터무니없는 숫자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대책을 내려놨으면 아마 그렇게 의대에서도 뭐 반발하진 의사협회에서도 않았을 거다. 반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체계도 그렇고 네네, 그럼요. 예. 근데 그러면서 사실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또 많아졌잖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이 간호법. 통과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지금 시행 규칙을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 노인 인구가 많이 늘면서 지역에 돌봄이 이제 생겼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간호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안성에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좀 속상한데 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 딸이 둘이지만 예. 저희 아이들을 다 평택에서 낳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떻게 어.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저 유로 공백이 심각해진 게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는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부인과를 공공에서 맡아야 예. 되지 않을까 해서 필수 의료를 이제 아마 음. 공공병원에서 맡아야 돼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에 맞게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성에서 이제 개체를 설립을 합니다. 예. 27년도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안성병원은 산부인과, 그러니까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시와 함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 27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이 해요. 개원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점점 줄고 있는데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네. 여성분들은 또 여성 의사들을 또 원하는잖아요. 또 그러다 네. 보니까 더더욱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굳이 꼭 여성 뭐 거꾸로타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예. 성향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맞아요. 하죠. 그렇긴 하죠. 또 다른 의정 활동 좀 돌아보면 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이거 정말 요즘 심각합니다. 관련된 조례안 또 내셨죠? 네, 제목이 좀 긴데 제가 좀 한번 서류를 읽어볼게요. 음.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제가 예. 했는데요. 지난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마약이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이 마약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이 범죄 마약 사범들이 빼앗은 마약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지자체에서 이 수사기관에서 지자체로 맡겨버려요. 예. 그럼 오래 기간 수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대마초 이런 거 있죠. 예. 큰 거. 예. 그리고 제가 키우지않아요 그냥. 대마초를 걷어와서 어.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어떻게 그냥 해요? 비닐 봉다리에 많이 검정색 비닐 봉투 막 이렇게 담아서 보관함에 이중 창고에 보관하고 있긴 해요. 예. 근데 그 사실상 이렇게 보관 장소도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보건소에서는 이 마약 알약을 190만 정. 190만 정이면 얼마만큼 안성 시민이 먹고 남을 양이에요. 예. 금액은 한 40억 정도 된대요. 예. 엄청 많은 약을. 예. 약이. 그냥 그걸 갖다 그걸- 보관할 데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치까지 아닌데 어쨌든 담당자는 최소한 잘 보관하려고 하고 있긴 했는데 사실은 되게 협소하고 부족한 게 많은 예.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조례를 통해서 이걸 좀 지원하고 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완비 좀 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국가 사무에 속해 있어서 지원까지는 좀 어렵고 예.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좀
뭐지? 예, 제도를 재개정해자 해서 제가 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무슨 수사 기관에서 맡는 줄 알았는데 지자체가 그걸 그래요? 보관해요. 왜냐면 수사기관도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대요. 공간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약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런 문제가 이 있군요. 마약 집단들이 보건소를 털면 어떨까? 그런 거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중 창고로 잘 보관하고 네. 있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보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쵸. 재정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한 음. 지금 규칙을 음. 마련해 놨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뭐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장소를 일단 저는 사실은 이 파우치 같은 걸 제작하고 싶었어요. 지원금을 해서 모든 경기도에 49개 보건소가 있거든요. 이 보건소마다 갖고 있는 파우치를 똑같이 용량 똑같은 크기로 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네. 이중 창고에 보관을 하고 네네네. 폐기할 때는 또 같이 폐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파우치가 마약 봉투라는 걸 좀 암시시키고 싶었는데 경각심도 줄 겸.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예. 결정이라서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게 물론 이중 창고긴 하지만 조금 놀랍긴 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현장에 가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도 하나 다뤄볼게. 네. 심리부검 사업 이거 좀 저희도 원고 보고 이게 뭐지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심리부검이라고 하면 자살 사망 주변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하고 계시다가 중앙정부에서 또 이걸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이거는 좀 필요한 자료이니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면 어떻겠나 하고 집행부한테 건의를 했고 예.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한번 숙고해서 다시 이 심리보검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좀 얻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용 용어로는 자살이라고 잘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쓰는데 그래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오늘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극단적 선택. 그러면 그래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때요? 통계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2023년 기준을 봤더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3,900명이 넘어요. 거의 한 경기- 14,000명 14,000명 가까워요. 경기도는 3,400명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3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심리부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그럼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대강 봤더니요. 자살의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병원 현장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오는 망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쫓아오는 가족들을 봤는데 예. 그 가족들의 슬픔이 너무 크게 저도 그럼요. 느껴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심리 부검을 통해서 가족들의 좀 치유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설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DNA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이거를 치유를 못할 경우에는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DNA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건 그런 좀, 그런 속설로.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면 저도 사실 내 주변에 그런 분이 발생이 되면 그럼요. 저도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잘 관심을 가져주고 사실 또 유가족분들은 너무 급작스러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전혀 예후를 몰랐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럼요.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 이런 걸 예방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대책이라든지 뭐 유족
유족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네, 맞아요. 내용들. 네, 유족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도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뭐 가족 프로그램을 좀 예. 개발을 좀 하고 예. 예, 그분들이 또 극복해 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많은 부분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우리 황세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마무리 코너로 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판을 깔아드립니다. 셀프 칭찬 프로젝트 나를 칭찬해. 오늘 뭐 많은 의정 활동 이야기 해주셨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최근에 이거 정말 잘했다. 이건 좀 홍보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아 사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최근에 칭찬할 만한 일을 좀 했나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끝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뭐 그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네. 요즘 제가 운전이 실력이 늘었다.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현장 많이 갔다. 사실은 제 운전 경력이요. 네. 도의원 경력 3년과 똑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도의원 당선됐을 때 네네. 운전을 딱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예. 수원을 참았어요. 운전해서.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운전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의정 활동의 네. 어떤 기동성을 더해주고. 네, 맞아요. 예. 우리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운전을 하고 하고 다니니까 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운전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네, 네, 네. 예. 아, 이게- 운전 예,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알겠습니다. 많이 의원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차를 타고 가신다. 이 말씀을 애둘러서 표현을 하셨어요. 아, 또 이렇게 칭찬을 예,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또 쳐드리거든요. 그럼요. 예,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의정 포커스 황세주 의원님 함께 했는데 마무리 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심리보건 얘기를 또 했는데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신다고 하면 예. 이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남은 임기 동안 또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우리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뵐 우리 경기도의 황세준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